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UDT 우리 동네 특공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6화가 끝나고 7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국방부 장관이 흑막이었다고 미쳤다 진짜. 이런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6화 마지막에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 김인서 PD 납치 사건의 배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석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특공대가 납치범에게 심어놓은 단추 형태의 초소형 GPS 카메라 기억하시죠? 그 작은 단추 속에 숨겨진 카메라가 결국 모든 진실을 담아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석준 장관이 직접 납치를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폭탄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공대원들의 표정을 기억하시나요? 특히 국방부 세이프 하우스 아지트에 근무하는 현직 군인인 이수진 소령은 영상에 얼굴이 나오자 단번에 국방부 장관 김석준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왔던 군인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적이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7화 예고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고편은 최강이 이근철 국방부 차관을 찾아가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나, 김 PD 데려간 게 장관인 거 정말 몰랐어요? 처음부터 다 알면서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겁니까? 최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게 이근철을 향하고 있죠. 그 시선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라는 자괴감까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근철의 손에 USB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특공대가 확보한 그 결정적 영상이 담긴 USB일 겁니다. 최강이 직접 이근철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왜 최강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이근철이 최강에게 접근했을 때를 말이죠.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고, 최강은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협조에 나섰던 거예요. 이근철이 국방부 장관실에서 방위사업청장 강중기, 사이버작전사령부, 900부대 김도영 준장, 군수지원단장 장준희 대령이들이 김석준 장관과 함께 은밀히 모여 비밀스럽게 회동하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이근철은 뭔가 잘못된 급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근철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창리동 폭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죠. 최강이 이근철을 처음 만났을 때 이근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안 쉬운 상황이면 국방장관하고 연관된 건가요? 그 질문에 이근철은 침묵으로 답했었죠. 그렇기에 지금 최강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험을 알면서도 당신을 믿고 나섰는데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걸 숨기고 있었나? 최강의 분노는 이근철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의혹을 갖고 조사를 시작한 건 맞지만 그렇다면 최강과 특공대를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기 전에 김 PD 납치범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구체적인 진실을 왜 사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따이, 왜 특공대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찾아내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이근철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맞서려면 그것도 군 내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파헤치려면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최강 같은 특작부대 출신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최강의 입장에서는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더 위험한 건 이근철이 자신들을 믿고 진실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죠. 그 불신이 지금 최강의 분노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보이는 이근철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마치 미안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최강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겨우 폭탄 몇 개 빼돌리는 비리를 저지르겠어? 군 검찰로 보이는 조사관들 앞에서 김석준이 내뱉는 이 대사 정말 오싹하지 않나요?
그의 논리를 보세요.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그런 하찮은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방패로 삼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걸. 김민서 피기 납치 지시, 폭탄 밀매, 불법 군사 조직, 운영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그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김석준은 정말 단순히 폭탄 몇 개를 빼돌리는 비리만 저질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육하에서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김석준의 범죄 조직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불법 조직입니다. 이들은 김석준이 빼돌린 폭탄 밀매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납치나 살인 같은 더러운 일들을 수행하는 실행부대죠. 김인섭 PD를 납치했던 바로 그 괴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현역 군인들과 군 차량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건 아니지만 창리동 화재 현장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급히 수습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겉으로는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김인섭 PD 납치 작전은 이 두 조직이 협조해서 이뤄졌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실행을 맡고 필요한 순간에 현역 군인들의 자원과 정보가 동원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위험한 이중 조직을 만들어 운용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더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석준의 저 여유로운 표정을 보세요. 마치 나한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자신이 잡혀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식들은 왜 남의 동네 와서 지랄이야? 곽병남의 이 대사와 함께 긴박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석준이 운영하는 불법 군사 조직원들이 최강의 아내 황미경을 납치하려는 장면이죠.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특공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 바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직접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위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김석준의 퇴역 군인 조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공대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비춥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제임스 설리번의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더욱 짙어집니다. 6화에서 포드 차량 한 대가 최강의 아내와 딸 근처를 배회하며 감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들에게 가해를 하려면 세탁소 앞에서 차량 충돌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시만 합니다. 이건 뭔가요? 단순한 위협인가요? 제 생각에는 포드 차량에 탄 사람은 설리번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괴한들은 바로 살상을 시도하던 납치를 하던 이럴 건데 여태와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그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제임스 설리번은 최강의 과거, 특히 JDD 시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최강이 어떤 작전들을 수행했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상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고편의 저 대사들, 창리동에 폭탄 터트린 거 누구야? 제임스 설리번은 이 사건의 배후까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국방부 내부, 창리동 상황, 그리고 과거의 군사작전들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해 볼게요. 혹시 제임스 설리번이 과거 JDD의 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의 가족이나 동료가 JDD 작전 중에 희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위해 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강에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임스 설리번 자신이 JDD 출신이거나 비슷한 특수 부대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강의 실력과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추측을 보태자면 외국 용병들은 모두 설리번이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전 영상에 김석준은 폭탄 테러가 발생한 다음에야 파라치움 폭탄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건 제임스 설리번은 단순한 도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퍼즐 조각이에요. 6화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정보 하나, 최강이 일하는 버티고 보험이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거였죠. 김석준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외교부가 자금을 대는 은밀한 군사 조직이 있고 그 자금이 버티고 보험으로도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버티고 보험은 아마도 일종의 프론트 기어, 즉 위장 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험을 사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거나 혹은 그런 조직의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인 거죠. 그렇다면 최강은요? 그가 버티고 보험에서 일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강을 그곳에 배치했을 겁니다. JD리 출신이라는 그의 경력, 그의 능력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말이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버티고 보험과 제임스 설리번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임스 설리번이 버티고 보험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도 이 조직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퍼즐 조각들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김석준의 불법 조직, 버티고, 보험의 정체, 제임스 설리번의 목적, 그리고 최강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7화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폭탄 하나 준비하세요. 기훈씨 터트려 버리게. 국회의원 나은재의 입에서 나온 이 소름 돋는 대사 정말 믿기지 않죠? 기억하시나요? 5화에서 나은재는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은재는 자신의 지역구인 기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복구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주민지원금 등 엄청난 혜택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은재는 이를 통해 기훈시 IT 관광 특구 개발 사업이 없더라도 다른 막대한 정부 재정을 기훈시에 끌어들임으로써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될 포석을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권상태는 쉽게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은재에게 말했죠. 단순히 폭탄 테러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지속적인 위협과 더욱 강력한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사건으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없으니 더 큰 참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죠.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은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사건이 필요하다면 내가 만들면 되지 않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더 강력한 사건을 그가 직접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통해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테러입니다.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나은재라는 캐릭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겉으로는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이는 폭탄 장면, 맘모스마트 주인 김수일이 파출소 앞에서 폭탄이 든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전에 위성용 노트북이 GPS를 통한 위치 추적과 도청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최강이 파악하고 역으로 GPS 수신 지역을 적들에게 교란시키기 위해 곽경남과 박정환으로 하여금 파출소 앞에서 위성용 노트북을 노출시켰었죠. 적들은 GPS 수신이 된 마지막 장소인 파출소에서 위성용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폭탄 테러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폭탄은 이미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작동이 시작된 겁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긴박, 한 상황들이 교차됩니다. 최강과 정한이 각각 괴한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석준의 퇴역 군인 조직원들과 맞붙는 거죠. 폭탄 위기와 동시에 물리적인 전투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아, 형님, 빨리 도망치라고. 곽병남이 절규하듯 외칩니다. 아마도 김수일에게 폭탄에서 떨어지라고,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안 돼? 박정환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립니다.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건이 화면을 정면으로 노려보는 장면.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제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 같죠. 이 장면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과연 폭탄은 터질까요? 수일은 무사할까요? 특공대는 괴한들을 제압하고 동시에 폭탄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 장면은 폭탄 해체 전문 특공 요원 특임대 교관 출신 정남현이 출동하여 버스 정류장 가짜 폭탄 테러 사건에서 딸 김민서를 지켰듯이 이번에도 남편 김수희를 무사히 구출할 겁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원이니까요.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들은 정말 숨막히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음악과 함께 빠르게 교차되는 장면들, 폭탄 타이머가 째깍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특공대원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른 폭탄은 없는지, 그럼 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누가 사망하고 누가 다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실화가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특공대가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의 가족이 위협받고 동네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죠. 과연 창리동 특공대는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7화를 앞두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제임스 설리번은 누구이며 왜 최강의 가족에게 접근했을까요?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둘째, 버티고 보험과 외교부의 비밀 조직 JD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셋째, 김석준은 정말 끝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배우의 인물이나 더 이상의 카드가 없을까요? 넷째, 나은재의 폭탄 테러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범죄가 밝혀져도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뒀을까요? 다섯째, 국회의장 권상태나 국회의원 나은재는 권상태의 아들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법원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을까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질문, 창리동 사람들은 특공대는 과연 무사할까요? 유리티 우리 동네 특공대는 이제 중반을 넘어 본격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윤계상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 진선규의 묵직한 존재감, 그리고 다른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가 어우러져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장점은 단순히 액션과 긴장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드라마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특공대원들 각자의 이야기, 그들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의 삶이 세밀하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은 그들에게 더욱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7화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은 단순히 폭탄이 터질까가 아닙니다. 폭탄을 마주한 김수일은 괜찮을까? 최강의 아내 황미경은 무사할까? 우리 특공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진심 어린 걱정인 거죠. 드라마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ENA, 지니TV, 쿠팡플레이에서 동시 공개됩니다. 이제 4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7화는 분명 이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폭탄은 터질까요? 특공대는 승리할까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월요일 밤 10시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방사수 함께 해주세요.